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1급 4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일의 New를 클릭해서 4번 문제 조건에 맞게 도큐멘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600에 400 픽셀, 72 픽셀 per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해서 작업용 파일을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눈금자와 격자 보기 설정해 주시고요. 격자는 100픽셀당 하나로 설정을 했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맞춰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완성된 형태 참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4번에는요, 배경색을 먼저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툴패널 하단에 포그라운드 컬러 클릭하셔서요. 여기에 지시된 배경색은 CCCCC입니다. 그래서 이 CCC 해서 축약해서 입력하시면 동일한 색상 설정 가능하고요. Alt 딜리트로 포그라운드 컬러를 100%로 불투명하게 채워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장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장은요, 임의의 경로에 여러분이 작업 중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2번 이미지 열고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컨트롤 V 하시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자, 종횡비에 맞춰서 조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쉬프트 누르고 조절점 드래그 하시거나, 자, 조절점, 모서리 조절점 드래그해야 위스 하이트가 같이 조정되겠죠. 네, 또는 지금 저처럼 옵션 바에서 종횡비 유지 클릭해 놓고 W나 H 위에 마우스 좌우로 드래그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합성 모드 적용할게요. 혼합 모드, 합성 모드는요, 여기에선 멀티플라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를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해서 이 부분은요,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애드 레이어 마스크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검정에서 흰색으로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시작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듯하게 들어갈 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해주십시오.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옵션은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말 100%인지 확인한 후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급-13번 이미지를 오픈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 일부를 선택하는 방법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보다 배경이 단조로울 땐 배경을 선택해서 선택 반전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매직원드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dd to Selection 선택 영역에 추가를 클릭해 놓고 톨러런스는 13 정도 설정한 후에, 자, 배경에 해당되는 부분에 마우스 클릭해서 여러 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때 선택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다 할 때는 다른 선택 연산을 같이 사용해서 설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퀵 셀렉션으로 이 목화선 부분은요, 선택해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죠. 배경 선택하다가 같이 경계가 넘어온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이렇게 퀵 셀렉션 사용해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선택 반전합니다. Select Inverse, Ctrl C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와서 Ctrl V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방향이 다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Ctrl 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Shift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일단 여기서는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회전해서 배치하겠습니다. 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필터 적용하도록 할게요. 필터에 필터 갤러리 클릭하십시오. 자, 필름 그레인을 찾아서 적용을 하실 거예요. 아티스틱의 필름 그레인 선택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저장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1급-14번 이미지를 열고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 두 개의 텀블러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적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있으나 하단 왼쪽에 보시면 음영 때문에 잘 구별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펜 툴을 사용해서 패스로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펜 선택하시고요. 옵션의 펜 모양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리셋 툴 하시면 이렇게 툴의 옵션이 초기화됩니다. 패스, 그리고 패스 오퍼레이션은 exclude overlapping shape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설정 상태에서 여러분이 직선형일 때는 그냥 클릭해서 이렇게 따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패스가 완료가 되면은요. 자, 패스 패널에 이렇게 워크 패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닫힌 패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패스로 딴 영역이 바로 선택 영역이 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요.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자, 종횡비에 맞춰서 크기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축소를 꽤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격자 참조하셔서요. 네.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펙트 적용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베벨 앤 엠보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너 베벨 사이즈는 7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자, 보시면 외부 광선 효과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하겠습니다. 네, 자, 적용을 해주셨고요. 이제 오른쪽 텀블러 부분만 색상 보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파란색 계열로 색상 보정을 할 거예요. 네, 이때 이제 선택을 쉽게 하는 방법. 레이어에 해당 레이어의 썸네일을 컨트롤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 픽셀이 있는 부분만 단번에 선택을 해주죠. 자, 이때 선택 영역 겹치는 부분만, 자, 여기 직선형이기 때문에 폴리고널 라쏘 사용해서 위에 옵션을 Intersect with Selection 패더 0일 때 지정을 해줘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색상 보정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바깥쪽은 그냥 가로질러서 더블 클릭하시면 선택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현재 레이어 바로 위쪽에 조정 레이어 올릴 거예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네 번째 아이콘 누르시고요. 휴 세츄레이션 클릭하겠습니다. 컬러라이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 프로퍼티스에서 조정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어떤 색깔 계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정확한 색상을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계열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휴에서 스펙트럼 상에서 여러분이 비슷한 색깔이 있는 부분에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색깔의 선명도에 따라서 세츄레이션도 조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밝고 어두운 정도에 따라서 라이트니스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휴는 186, 세츄레이션은 63, 라이트니스는 마이너스 20을 적용해서 색상 보정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1급-15번 이미지를 오픈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태그 부분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 퀵 셀렉션 툴로 선택하겠습니다. 자, 캡슐락 눌러져 있는 확인하고요. 브러쉬 크기 조정한 후에 자, Add to Selection일 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넓은 영역은 편하게 여러분 선택하시고요. 자, 끈 부분은 사이즈를 좀 줄여서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서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십시오. 자, 이 끝부분은 편하게 선택하셔도 돼요. 나중에 편집할 때 이 부분은 삭제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선택 범위가 넘쳐났을 땐 Alt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서 빼야 될 부분에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범위를 좀 정교하게 할 때는 브러쉬 크기 작게 조정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할게요. 네, 붙여넣기 하시고요. 완성된 이미지 참조해서 크기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요. 자, 종횡비 유지한 채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그림자 효과 먼저 줄게요. FX 누르셔서 드랍 섀도우 클릭하시고요. 설정을 조정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선택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이 같이 왔어요. 뭐 회전하고 크기 조절하고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넉넉하게 선택을 해줬던 거고요. 자, 이때 불필요한 부분은 렉탱귤러 마키툴을 사용해서 드래그합니다. 이때 여러분 페더는 0인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요. 자, 딜리트 눌러서 삭제한 후에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 해제하면 정리가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제 1급-16 이미지 선택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으로 브러쉬 크기 조절하면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듯이 선택이 가능하죠. 선택해서 뺄 부분은 Alt 누르면서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십시오. 자, 컨트롤 C 해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가져온 후에 컨트롤 V, 컨트롤 T 하시고요. 지금 방향 보시면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허리젠탈 지정했고요. 쉬프트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축소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도 해주도록 할게요.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필터 갤러리에 텍스처라이저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라이저는 맨 마지막 텍스처 열어서 마지막 필터 설정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
저장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드랍 섀도우 눌러서 그림자 효과 적용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 이미지를 열어서 선택 과정을 거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겠죠. 뭐 때로는 아주 명확한 형태도 있고 배경이 단조로운 형태도 있고 지금처럼 어때요?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펜 툴을 사용해서 명확한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펜 툴 선택해서 선택. 자, 첫 점은 클릭하시고요. 곡선일 땐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크게 확대를 해서 점을 너무 많이 찍어가면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펜툴 사용하실 때 포인트는요. 드래그해서 곡선 그리고요. 다음 부분 드래그 할 때 이렇게 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이 부분 해결하는 방법 드래그 했던 기준점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한쪽 핸들을 없앤 후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펜툴은 여러분 연습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이 늘 겁니다. 자, 그리고 포토샵 뿐만 아니라 다른 그래픽 툴 다루실 때도 펜툴은 피해갈 수 없는 툴입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하셔서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펜툴 사용하실 때 중간에 컨트롤 눌러서 핸들과 점을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화면 이동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에 처음 점과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뜹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닫힌 패스가 된 거고요. 자, 이때 펜 모양 한번 보시면요. 펜 옆에 별표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안쪽 공간을 다시 새로운 패스로 따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실수 없게 하시려면 아까 옵션에서 펜툴의 옵션, 익스클루드 오버래핑, 쉐입 상태인지 확인하고 진행하셔야지만 선택이 깔끔하게 됩니다. 큰 영역을 먼저 따주시고요. 사이사이 공간에 해당되는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닫힌 패스로 또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Alt 눌러주시면 컨버트 포인트 툴로 또 전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선택 상태로 전환을 합니다. 이때 깜빡거리는 점선이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 외곽에 표시가 되면 제대로 펜툴로 딴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로질러서 점선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패스가 뚫려져 있는 패스, 그러니까 열린 패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컨트롤 C를 해서 복사합니다. 아이고, 컨트롤 C.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네. 자,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크기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크기 조절과 함께 배치 맞춰주면서 회전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 이미지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필터 적용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네. 필터도 여러분 이제 자주 출제되는 필터들이 있기 때문에 눈에 익숙한 필터들은 지시사항 보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텍스처라이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적용한 동일한 필터를 적용하실 때는요, 굳이 여러분이 필터에 필터 갤러리에 텍스처에 텍스처라이저 하지 않고 필터 메뉴 누르시면 맨 위에 필터 갤러리 단축키 Alt 컨트롤 F가 있어요. 자,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어때요? 바로 전에 적용한 필터는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펙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롭 섀도우 적용하도록 할게요.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제가 저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여러분 시험 중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생겨서 다운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저장 안 된 데이터에 대해서 시간을 보상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로 수시 저장하면서 하시고요. 지금 약간 연산이 까다로운 부분에 작업을 진행하거나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효과를 적용을 추가하거나 이럴 때 저장 수시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고요. 자, 해당되는 모양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양은 월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심볼 확장해 놓은 상태에서 선택해 주시고요. 네. 자, 클릭하면 대화 상자 떠서 수치 입력해서 적용하시는 거고요.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등록된 종행비에 맞게 모양을 그려주시고요. 컨트롤 T 누르셔서 크기라든가 회전이라든가 설정들을 다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시된 색상은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외부 광선 아우터 그로우 효과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불투명도 오페시티는 60%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텀블러 상단에 모양을 그리도록 할게요. 쉐입을 확장해서 하트 모양 두 종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하트 카드를 선택하고 그리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리시고 컨트롤 T 눌러서 회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회전할 때 쉬프트 눌러주시면은요 15도 단위로 이렇게 스냅이 걸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시계 방향 30도로 회전을 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색깔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적용할게요. 외부 그림자 효과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 자, 그리고 약간 비치는 효과 있죠? 오페시티가 80%로 설정됩니다. 레이어 패널 상단에서 오페시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하단에 이 버튼의 형태를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모서리 둥근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굳이 커스텀 쉐이프에서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어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상단에 옵션 쉐입인지 확인을 반드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레디우스 코너가 어느 정도로 둥글 것인가, 레디우스는 5픽셀 적용한 후에 하단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합니다. 불필요한 거는 끌어내려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리니어 90도로 설정할 거고요. 드랍 섀도우 선택해서 값을 지정해서 자, 메뉴가 쓰여질 버튼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펜 도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선택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는 나뭇잎 모양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색깔이 들어가는 레이어로 만들어 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펜 도구 선택하시고 위에 옵션에 패스가 아니고 쉐입으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쉐입으로 설정한 후에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선 결과물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체크되기 때문에 어떤 색깔이든 구별되는 컬러로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별 컬러 하나 지정해서 할까요? 네. 자, 그리고 아래쪽 형태를 그린 다음에 복사해서 위에 조그만 나뭇잎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하나로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도구 선택하시고요. 처음에는 클릭해서 점을 찍어 주시고요. 드래그해서 곡선 상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시다가 조정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컨트롤이나 알트를 눌러서 이렇게 핸들 점을 이동하시면서 그리실 수 있어요. 네. 자, 알트 눌러서 조절점 클릭해 주시고요. 네. 알트 누르고 먼저 찍었던 조절점에 클릭하시면 핸들이 한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들 제어하시기가 훨씬 쉽다고 했어요. 네. 들어가시고 여기서도 알트 누르고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삭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대로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네.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요. 최대한 모양이 같도록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핸들 조정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하시고요. 네. 자, 패스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C 누르고요. 컨트롤 V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해서 바운딩 박스를 조절해 보시면 동일한 레이어에 같은 형태가 이렇게 복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쉬프트 누르고 거기 축소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플립 허리젠탈로 뒤집기 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패스로 쉐이프로 그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언제든지 이렇게 점들이 선택이 되는 상태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수정 작업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부분을 조금만 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자, 레이어 한번 볼까요? 자,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쉐입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레이어에서 작업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쉐입에 관련된 도구들이 선택되어 있을 때 위에 옵션 바를 눌러 보시면은요, 패스 오퍼레이션에 머지 쉐입 컴포넌트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려놓은 모양들을 서로 병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연결된 패스 부분이 하나로 연결해서 병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FX 누르셔서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겠습니다. 제시된 색상으로 그라데이션 표현해 볼게요. 두 개 색상 지정해 주시고요. 자, 색깔의 분포 좌우냐 상하냐에 따라서 이 앵글은 달리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자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요. 자, 이제
에코샵이 입력된 배경 부분에 나무 형상 있죠? 자, 보시면 이렇게 도형이 보일 거예요. 자, 도형을 활용해서 이 부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에서 다각형 모양을 찾도록 할게요. 네. 자, 심볼에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사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다각형 형태를 사용한 겁니다. 자, 드래그 할 때 이렇게 좌우 왜곡되게 하지 마시고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모양을 하나 그려주고요. 자, 컨트롤 누르고 이동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모양이 이제 추적이 되는 거 보면은 하나 더 들어가고요. 좌우에 또 하나씩 해서 이제 크기가 다르게 모양을 겹치도록 그리도록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주의할 부분은 무엇이냐? 지금 옵션에서 쉐이프 상태에서 패스 오퍼레이션 보시면 뉴 레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 그리게 되면 레이어가 새로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땐 여기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의 레이어에 그려지는 형태가 색깔이 채워지면서 계속 그려져야겠다. 그러면 콤바인 쉐입에 체크한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 포인터 옆에 플러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크기가 좀 더 큰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패스 셀렉션 툴일 때 두 개 선택하고요. 얼라인에서 이렇게 정렬도 맞춰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패스 켜져 있을 때 크기가 더 작은 다각형 형태를 그려줄게요. 네. 자, 여기다 배치를 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같은 레이어에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도형을 복사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하시고요. 자, 사각형 렉탱글 툴을 지정해서 컴바인 쉐입으로 아래쪽에 나무 기둥 모양에 해당되는 사각형을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모양일 때 설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컨트롤 눌러서 자, 중앙에 있는 도형들을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됐네요. 조금 수정해 볼까요? 컨트롤 누르시고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방향키 이용하셔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위치 조정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머지 컴포넌트, 머지 쉐입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모양으로 병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병합을 한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는 그라디언트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약간 흐릿하게 자연스럽게 지워진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마스크 클릭하시고요. 자, 그라디언트일 때 색상은요, 여러분 이렇게 왼쪽은 검정, 오른쪽은 흰색,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 노말, 리니어 그라디언트일 때 100% 상태 유지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하시고요. 자,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색상의 분포 방향 한번 보십시오. 네. 자, 앵글 조정해야 되겠죠? 네. 앵글 조정하겠습니다. 색깔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분포가 많죠? 네,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수정해서 적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해서 자, 완료를 하시고 작업한 후에도 크기 부분이 조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 T에서 크기와 함께 위치 지정하는 거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패턴을 정의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 정의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결과 화면에서요, 이 별하고 초승달 모양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 크기는요, 이 눈금자 참조하셔서 패턴의 기본 타일 형태에 해당되는 도큐멘트를 우리가 열어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새 도큐멘트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는 60에 30 픽셀로 도큐멘트를 설정해서 열도록 합니다. 자, 제가 미리 만들어진 거를 살펴보면은요, 자, 이렇게 자, 주의하실 것은 백그라운드 콘텐츠를 트랜스페어런트로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배경이 투명하게 설정을 하셔야지 패턴 정의할 때 패턴 외에 바탕이 투명하게 비치겠죠. 네, 이렇게 설정해서 새로 열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컨트롤 R 하고 눈금자 보기 한 다음에 이렇게 가로 세로를 나누는 안내선을 가로를 나눈 안내선을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별의 형태는요, 여러분 커스텀 쉐이프 툴 지정하시고요. 네, 쉐입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쉐입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5포인트 스타를 클릭해서 쉬프트 누른 채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이 초승달 형태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색깔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색상은 교재 내용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시면 패턴 정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에딧 메뉴 눌러서 Define 패턴 지정하시고, 여러분 보시면 별과 초승달 형태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 별과 달이라고 입력을 해서 패턴을 정의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로 와서 레이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크리에이트 뉴 레이어 있습니다. 자, 이 레이어 아무것도 없는 투명한 레이어입니다. 패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자, 여기에 패턴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메뉴에 필 클릭하시고요. 패턴 컨텐츠 확인하시고, 가장 최근에 등록한 패턴은 맨 마지막에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노멀 100% 프리저브 트랜스페어런시 체크 해제된 상태에서 OK를 눌러서 패턴을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패턴의 오페시티는요, 70%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 이미지 같이 띄워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패턴이 등록된 레이어는 뒤쪽에 배치가 돼야겠죠. 네.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요. 맨 뒤로 보내기 해보겠습니다. 네.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길이는요, 이렇게 위아래 얼마든지 배열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백그라운드보다 뒤로 갈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으면 지금 여러분 완성 이미지 보시면 어때요? 패턴이 명확하게 다 채워진 게 아니라 이쪽은 어때요? 흐릿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고로 이 패턴에도 레이어 스타일, 레이어 마스크가 적용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레이어 마스크 추가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하고요. 검정에서 흰색, 그 다음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멀, 오페시티 100인지 확인하신 후에 자,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셔서요. 네. 최대한 출력 형태, 완성 형태 가깝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우고자 하는 쪽에서 출발, 그 다음에 남겨진 쪽으로 와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와 각도 방향 잘 조정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문자 효과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자 효과에서 문자의 왜곡, 웹텍스트가 적용되어 있는 건 하나,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그냥 입력된 상태에서 레이어 스타일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색상 부분도 레이어 스타일로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허리젠탈 타입2를 선택하고요. 자, 에코샵 설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효과의 제시 조건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에코샵은 에리얼 볼드 30포인트로 설정해라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된 걸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레이어 스타일은 이펙트 설정해서 스트로크, 그라디언트 각각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두 줄 입력되어 있어요. 리턴 쳐서 내리시고요. 중앙에 정렬되도록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네. 자, 이 글자에 대한 설정은 여러분 작업에서 모두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시 조건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업사이클링, 에코 제품 사용 후기도 여러분 설정 내용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네. 여기 웰컴 투 에코샵도 설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얼 볼드 16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와 스트로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웹 텍스트는 플래그 깃발 형태로 마이너스 25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양이 어느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이 부분도 설정 확인하셨으니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탄소 제로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이 글자의 설정은 궁서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포인트 설정하시고요. 글씨 컬러 지정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왼쪽 정렬로 정렬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클릭해서 자, 글자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웹 텍스트는 보면 아크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으면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레이어 스타일은요, 스트로크와 그림자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2픽셀 적용하시고요. 단일 컬러 지정해서 색상 코드 값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드롭 섀도우 클릭해서 설정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자, 완성하면 보시면 이렇게 약간 돌아가 있죠. 회전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되어 있으면 컨트롤 T를 눌러서 트랜스폼을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캐릭터라고 하는 게 뜨죠. 네, 글자 완료. 키패드 엔터 치시거나 옵션에 V 체크하시고요. 컨트롤 T 해서 바운딩 박스가 나왔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쉬프트 누르면서 마이너스 15도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으면은요. 이제 격자 가리기 하시고 최종적으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완성 형태 보시면서 무브 툴로 위치 지정하시거나 크기 설정하시거나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마무리 작업 진행하시고요. 자, 최종적인 저장해 주신 후에 답안 전송할 경로에 답안을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자, 어디에? 내 PC 문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600에 400 픽셀인 JPEG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 형식 JPEG으로 바꿔주시고 퀄리티는 8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두 번째 저장 형식인 PSD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PC 문서 GTQ 폴더 여시고요. 여기에 저장을 하시면 4번 문제 마무리 되겠습니다. 자,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전송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